이원희 사장이 2016년 3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에 오를 당시 주가는 14만 원대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주가는 최고 17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에 글로벌 판매량 496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486만 대, 2017년 451만 대로 판매가 계속 후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일 때도 주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 2010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9만 원대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팰리세이드와 신형 소나타 등을 내놓으면서 판매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아졌고 지금은 이 사장의 대표이사 취임 초기와 같은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현대차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차가 분기 영업이익으로 약 7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현대차는 영업이익 2,889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어닝 쇼크를 낸 것이죠. 2018년 11월에는 주가가 9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현대차 주식이 9만 원대에 거래된 것은 2009년 이후 약 9년 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엔진 문제로 대형 리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주가는 한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차의 시가총액 순위는 9위까지 밀렸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11월 말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모든 악재는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반등만 남았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룹 내부의 혁신 움직임도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존 현대차의 부회장단을 한 명만 빼고 모두 물갈이하는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소차 분야에만 8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흥행에 성공하는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현대차 경영진도 주가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원희 사장은 올해 2월 27일 CEO 인베스터데이라는 기업 설명회를 직접 진행합니다. 여태껏 현대차 사장이 직접 회사의 경영 현황과 미래 전략, 경영 목표 등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직접 등판해 회사의 청사진을 설명한 겁니다. 이 사장은 2%까지 떨어진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향후 7%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라인업 구축, 친환경차 플랫폼 개발, 플랫폼 공유를 통한 원가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니 현대차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증권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이제야 말이 통한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려나 싶었는데 현대차의 불청객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고배당 요구를 내세우며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입니다. 엘리엇은 현대차에게 약 5조 8천억 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이 2조 5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무시한 거죠. 현대차와 엘리엇의 주총 표대결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박스권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엘리엇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주총을 준비했고 결국 주총에서 현대차는 엘리엇의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현대차는 8세대 소나타 DM8 출시로 시장에 큰 기대를 안겨주며 주가 또한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이원희 사장은 3월 22일 열린 주총에서 신차로 현대차의 경영 위기를 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이 2015년 정점을 보인 뒤 하락세를 이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보고 판매 회복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요. 이 사장은 판매 회복뿐 아니라 차량 전동화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와 같은 미래차 분야에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픈 이노베이션, 이른바 개방형 혁신 전략도 가속화해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 전략과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글로벌 시장 판매량,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지배구조 개편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대차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희 사장은
현대차 그룹의 대표적 재무 전문가입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대차에 입사한 뒤로는 재정팀장과 국제금융팀장, 미국 법인 재경 담당 임원 등을 거쳐 현대차의 재경본부장을 맡는 등 줄곧 재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2016년 3월 현대차 대표이사에 오릅니다. 재무 책임자 출신 임원에게 대표이사를 맡긴 것이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제조와 생산, 판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대차의 특성상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재무 전문가를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2015년 이원희 사장을 기획과 영업 마케팅, 재경 담당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내실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원희 사장은 재무 전문가답게 특유의 신중함을 앞세워 현대차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재무 전문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현대차의 현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잘 될 것이다, 나아지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정도로 말을 아낍니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한 주주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원희 사장에게 돌발 질문을 하자 원래 주주총회에서는 상정된 의안만 이야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관련 부분을 대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수적 문화상 대표이사들이 전면에서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희 사장은 현대차를 이끄는 총괄 책임자로서 고객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이 제네시스의 G70을 구매한 고객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필로 쓴 건 아니고 명의를 빌린 거지만 사장 명의로 된 편지를 받은 고객의 소회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편지에서 제네시스 G70을 구입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G70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 고객님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고객 최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제네시스 감성 마케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이 사장의 노력이 돋보인 대목입니다.